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가 어떤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이 데빌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가 첫 번째부터 나왔다는 게 굉장히 눈에 띄어요. 여러분들은 이성들에게 그냥 무난하게 보이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좋든 싫든 한 번 보면 시선이 가고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는 이미지가 있어요. 데빌은 기본적으로 강한 끌림을 이야기하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성적인 매력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꼭 화려하게 생겼다거나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만의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빛이 조금 강하다거나 표정이나 말투가 묘하게 매력적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평소에는 굉장히 평범하게 있는데도 어느 순간 웃는 모습이나 어떻게 뭐 행동하는 모습에서 갑자기 이성적인 느낌이 확 올라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처음 본 이성들 중에는 이 사람 뭔가 있는데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꽤 있을 수가 있어요. 정확히 뭐가 매력적인지는 뭐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자꾸 한 번 더 보게 되고 집에 가서도 이상하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 데빌은 약간 위험해 보이는 매력도 있어요. 여러분을 보면서 괜히 관심 가졌다가 내가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은 있는데 오히려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 소드 2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의 이미지가 조금 재미있어져요. 이 데빌만 있었다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사람을 홀리는 듯한 이미지로 끝났을 텐데 실제로 여러분의 겉모습은 오히려 반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쉽게 속을 보여주는 타입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성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누군가가 호감을 표현해도 여러분이 뭐 반응을 바로 보이기보다는 일단 상대를 좀 지켜볼 수가 있고요. 낯선 자리에서는 먼저 분위기를 살피거나 말을 아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은근히 여러분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분명히 끌리기는 한데 여러분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쉽게 확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의외로 관심은 있었는데 못 다가온 사람도 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저스티스가 나오는데요. 이 카드까지 보니까 왜 이성들이 여러분을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지가 분명히 보여요.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아무나 쉽게 봐주지 않고요. 자기 기준이 꽤 분명해 보입니다. 예의 없는 사람이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가볍게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선을 확실하게 긋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태도를 크게 바꾸기보다는 좋으면 좋고 아니면 아닌 게 비교적 분명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는 이성 입장에서는 괜히 긴장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 걸리겠다. 괜히 어설프게 밀당했다가 그냥 정리당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 저스티스는 단정하고 깔끔한 이미지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못 꾸미는 방식이나 옷차림에서도 너무 과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혹은 말투나 행동에서도 어느 정도 정돈이 된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차갑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아무나 만날 것 같지 않은 사람,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이란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이성이 편하게 말을 걸어오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관심을 가진 사람이 혼자 꽤 오래 여러분을 의식하게 만드는 타입에 가까워 보여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여러분을 꽤 오래 지켜봤거나 혼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결국에 이 데빌의 강한 끌림, 이 소드 2번에 읽히지 않는 분위기, 그리고 이 저스티스의 분명한 기준까지 합쳐지면서 여러분의 이성들에게 매력적이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 쉽게 가질 수 없어서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들이 왜 여러분에게 끌리는지 여러분만이 가진 치명적인 매력도 함께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펜타클 나이트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의 매력은 처음부터 화려하게 확 드러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람이란 느낌을 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차분하거나 조용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믿음직스럽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을 쉽게 던지지 않고 한 번 한 말은 지키려고 하고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상대가 예전에 무심코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챙겨준다거나 필요한 순간에 은근히 옆에 있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괜찮은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이성도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은 연애를 가볍게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한번 마음을 주면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래도록 옆에 있어줄 것 같은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보다 두 번째가 좋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 만났을 때가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음에 이 컵 9번에서 또 다른 매력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자기만의 즐거움과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고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자기 취향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분명해 보여요. 이게 이성들에게 은근히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 좀 좋아해줘, 나 좀 봐줘 하는 느낌을 강하게 풍기지 않으니까 오히려 상대가 여러분의 관심을 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편안한 사람들과 있을 때 또 다른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차분해 보였는데 막상 친해지니까 생각보다 장난기도 있고 은근히 재밌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하면서 반전처럼 느끼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자기 생활과 자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완즈 퀸에서 이 매력이 한 번 더 강해집니다. 이 카드는 매력에 대한 질문에서 나오면 굉장히 눈에 띄는 카드예요.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사람의 시선을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꼭 외모가 화려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사람이 가진 에너지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멋있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카드에는 은근히 이성적이고 섹시한 매력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보여주려고 만드는 매력이 아니고 여러분이 자기답게 행동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매력에 가까워요. 평소처럼 웃었는데 그 표정이 상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나 좋아하는 거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이성적으로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때보다는 그냥 여러분답게 있을 때 훨씬 매력이 크게 살아나는 분들 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평소처럼 행동했을 뿐인데 상대는 되게 그때 모습 좋았는데 하면서 그 장면을 꽤 오래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 조합이 좀 재밌는 게 이 펜타클 나이트는 믿고 싶은 사람, 컵 9번은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 완즈 퀸은 이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인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적인 분위기나 호기심 때문에 관심이 갔더라도 알아갈수록 신뢰가 생기고 가까워질수록 생각보다 재미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결국에는 완즈 퀸처럼 강한 이성적인 끌림까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치명적인 매력은 처음보다 알고 난 뒤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것, 한번 제대로 알아버리면 은근히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결국 인연이 이어질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이 황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첫인상부터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조금 어른스럽거나 듬직한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남들에게 쉽게 휘둘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외적으로도 좀 귀엽고 부드러운 이미지보다는 선이 뚜렷하거나 단정하고 깔끔할 가능성이 있고 체격도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 어깨가 넓은 편일 수 있어요. 옷도 유행을 굉장히 많이 타기보다는 깔끔하고 기본적인 스타일을 선호할 것 같고요.
직업적으로는 자기 책임과 역할이 분명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조직 안에서 관리나 책임을 맡고 있거나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사람일 수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좀 주도적으로 일을 끌고 가야 되는 직업일 수 있고요. 사업이나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책임감도 강하기 때문에 내 앞가림은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여사제를 보면요. 이 사람 성격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이 사람 겉으로는 황제처럼 강하고 단단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말수가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닐 수 있고요. 자기 속마음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쉽게 꺼내놓지 않아요. 사람을 처음 만나면 일단 지켜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가까워지는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차가워 보이거나 속을 모르겠는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친해지고 나면 생각보다 섬세하고 상대가 했던 말이나 행동을 잘 기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도 꽤 까다로워서 단순히 외적인 조건 하나만 보고 사람을 선택하기보다는 대화가 통하는지, 가치관이 맞는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중요하게 보는 사람 같아요. 연애에서도 쉽게 좋아하고 쉽게 식는 타입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펜타클 5번을 보면 이 사람이 현재 아주 여유로운 상태에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자기 생활을 잘 하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신경 써야 될 문제가 하나쯤은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직장이나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최근에 생활 환경이 바뀌었거나 심리적으로 조금 지쳐있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은 황제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남들에게 티를 잘 안 내는 사람 같아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하는 성향이 강해서 혼자 감당하는 부분도 많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카드는 과거 연애에서 외로움을 느꼈던 경험으로도 볼 수 있어요. 누군가 만나면서도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거나 힘든 순간에 상대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을 만날 때에도 예전보다 좀 더 현실적이고 조심스러워진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을 만날 때에도 예전보다 좀 조심스러워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펜타클 퀸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애의 기준이 굉장히 분명해 보여요. 이 사람은요, 결국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거나 계속 밀고 당기는 관계보다는 서로 믿을 수 있고 일상까지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선호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잘 챙기는 스타일일 수 있고요. 밥은 잘 먹었는지, 집에 잘 들어갔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챙기면서 애정을 표현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상대를 볼 때에도 생활력이나 책임감, 자기 일을 얼마나 잘 꾸려가는지를 중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에게 의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각자 자기 삶을 잘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에 가까워 보여요. 그런데 행맨을 보면 이 사람의 현재 상태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보여요. 지금 이 사람 연애에 굉장히 적극적인 상태는 아닐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야겠다고 열심히 찾아다니기보다는 자기 생활이나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거나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특히 과거 연애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생각이 많이 바뀐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외적인 조건이나 설레임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결국 나랑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구나 하는 식으로 사람을 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해진 상태로 보이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바로 막 직진하기보다는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하려는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펜타클 6번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은 관계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조건과 가능성을 꽤 많이 따져보는 사람 같아요. 마음이 간다고 해서 바로 좋다, 만나보자 하고 뛰어드는 타입이 아니고요. 이 사람과 내가 정말 잘 맞을지, 내가 이 관계에서 너무 많은 걸 감당하게 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재는 성격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상대의 태도도 꽤 유심히 볼 것 같아요.
내가 연락했을 때 상대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나만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지, 서로의 생활이나 가치관은 잘 맞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마음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꼭 연애뿐만이 아니고 현실적인 선택을 할 때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의 가능성만 보고 움직이기보다는 여러 선택지를 놓고 나에게 가장 괜찮은 방향이 뭘까?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보기에는 이 사람 좀 계산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상대를 챙기며 상대도 나를 챙겨주길 바라고 어느 한쪽만 계속 희생하는 관계는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어질 이 사람은요, 겉으로는 단단하고 자기 삶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속으로는 생각이 굉장히 많고 신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연애에서도 순간적인 감정보다는 안정감과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상대가 정말 나랑 잘 맞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본 뒤에 마음을 주는 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조금 느리고 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요. 그만큼 아무에게나 쉽게 마음을 주지 않고 제대로 된 관계를 선택하려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에 가장 끌리고 어떤 계기로 마음이 깊어지게 될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완즈 킹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서 느껴지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에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꼭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에너지가 확 살아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되게 생각보다 멋있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 카드는 이성적인 끌림도 굉장히 강한 카드라서 처음에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을 확 이성으로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거나 장난치는 모습, 자신 있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에게는 평범한 그 순간이 이 사람에게는 유독 매력적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에 전차 카드를 보면 단순히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데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자기 삶을 잘 끄고하는 그 모습에 굉장히 크게 끌리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직접 움직이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이 이 사람 눈에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 앞에서는 이 황제처럼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처럼 독립적이고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일이나 공부, 취미 같은 활동처럼 자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거나 어려운 일이 생겨도 씩씩하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나랑 잘 맞을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펜타클 리번에서 의외의 반전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요, 마냥 여러분의 강하고 똑부러진 모습만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가까워졌을 때 보이는 여러분의 편안하고 유연한 모습에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든 알아서 잘하고 자기 주장도 분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친해지고 나니까 생각보다 장난기도 있고 상대에게 잘 맞춰주는 거예요. 특히 둘이 대화를 하거나 시간을 보내면서 티키타카가 잘 맞는 순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별거 아닌 얘기를 하는데도 대화가 계속 이어지거나 서로 장난을 주고받는데 그게 편하고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생각보다 편한 사람이네. 같이 있으면 굳이 긴장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더 깊어지는 계기는 둘이 실제로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보다 합이 잘 맞는다는 걸 느끼는 순간들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이 카드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빠지는 과정이 꽤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의 당당하고 생기 있는 모습에 시선이 갔고요. 또 여러분이 자기 삶을 스스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 자체에 대한 호감이 더 커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마냥 강한 사람이 아니고 생각보다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면 되게 편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생기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이 가장 크게 바라는 건 자기 삶을 당당하게 잘 살아가면서도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충분히 부드러워질 수 있는 여러분의 반전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다가 점점 우리가 생각보다 잘 맞네? 라고 느끼는 그 순간, 이 사람의 마음도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훨씬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떤 계기로 가까워지게 될지, 그리고 이 인연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관계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이 스타 카드가 나왔는데요. 두 사람의 시작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호감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처음부터 서로에게 부담스럽게 다하기보다는 저 사람 참 괜찮다,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정도의 좋은 인상을 가지고 천천히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는 온라인이나 SNS처럼 직접 만나기 전에 서로를 먼저 알게 되는 상황과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통해서 알게 되거나 공통된 관심사나 취미를 통해서 연결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순간 상대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냥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생각보다 잘 맞는다거나 서로의 어떤 모습을 보고 호감이 생기는 거죠. 무엇보다 스타는 상대에게 기대를 품게 만드는 카드예요. 그래서 둘 중 한 사람만 좋아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서로에게 뭔가 이 사람이랑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조금씩 생기면서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소드 5번이 나오면서 이 관계가 처음부터 마냥 순탄하게만 흘러가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두 사람 사이에 한 번쯤은 자존심이나 오해 때문에 부딪히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서로 마음은 있는데 표현 방식이 다를 수가 있고요. 상대가 먼저 다가오고 기다리면서 괜히 눈치를 보거나 사소한 말 한마디를 다르게 받아들이면서 분위기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앞에서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신중하고 이것저것 재보는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있어도 바로 확신을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애매하게 행동하지? 싶으면서 좀 자존심이 올라오고, 반대로 이 사람은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나한테 마음이 없나? 하면서 한 발 물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졌다가도 잠깐 거리가 생기고 서로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않는 시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 카드에서 중요한 건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냐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자기 입장만 고집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어느 한쪽이 먼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매지션이 나오면서 이 관계가 다시 한번 확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적극적인 카드예요. 앞에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자존심을 세우는 순간이 있었다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먼저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만나자고 제안을 하거나 지금까지 애매했던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지션 카드는 관계를 실제로 시작하는 힘이 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마음만 가지고 끝나는 관계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둘 중에 누군가가 용기를 내고 실제 연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특히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일 것 같아요. 둘이 솔직하게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오해가 풀리고 우리 둘 다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수가 있어요. 또 이 매지션 카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에 한번 애매하게 끝났던 관계라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처음부터 막 물 흐르듯이 좀 완벽하게 이어지는 인연이라기보다는 한 번쯤은 서로의 자존심이나 오해를 넘어서는 과정이 필요한 인연 같아요. 하지만 이 고비만 잘 넘긴다면 마지막 매지션처럼 단순한 호감이나 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연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결국 이 인연은요, 서로에게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끝나기보다는 실제로 관계를 만들어 볼 가능성이 높은 인연으로 보여요. 중간에 서로의 성격이나 방식이 달라서 부딪히는 순간이 있겠지만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더 제대로 알아가게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마지막이 매지션이 있기 때문에 애매한 관계를 오래 끌기보다는 어느 순간 두 사람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계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선택을 하고 현실적인 연애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인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조언점으로 정신분열증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의 이름처럼 이 사람이 여러분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할 것 같긴 해요. 분명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날은 적극적이고 또 어떤 날은 한 발 물러서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카드는 상대의 이 애매한 태도 때문에 여러분까지 중심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대가 다가오면 나도 좋았다가 상대가 조금 멀어지면 역시 아닌가 봐 하고 무너지고 다시 연락이 오면 또 기대하고 이런 식으로 상대 행동에 따라서 내 마음까지 계속 흔들리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할지 말지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관계가 나에게도 좋은 관계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카드에서 여러분 충분히 매력적이고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확신을 갖기까지 고민하는 동안 여러분까지 같이 매달려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 올 테니까요. 그 전까지는 상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다 해석하면서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준과 일상을 지키면서 이 사람의 행동을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슈퍼땡스, 하이프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개인적인 상황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개인 상담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사랑을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가 어떤지 살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컵퀸이 나왔는데요. 이성들이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여성적인 분위기로 보는 것 같아요. 꼭 외모가 여성스럽다는 뜻은 아니고요. 표정이나 말투에서 감정이 섬세하게 느껴진다거나 상대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착할 것 같다. 내가 말 걸어도 잘 봐줄 것 같다. 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해본 사람들은 생각보다 공감도 잘해주고 상대의 기분을 잘 읽는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눈빛이나 표정에서 분위기가 많이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어딘가 차분하고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처음 본 이성에게는 강렬하다기보다는 은근히 마음이 가는 사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사람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 소드 에이스에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이 마냥 순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막상 여러분과 대화를 해보면요.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좋고 싫은 게 확실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도 알고요. 상대가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핵심을 바로 짚어버리는 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에는 부드럽게만 봤다가 이야기해보고 나서 되게 생각보다 똑부러지네? 하고 조금 놀랄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은 한마디를 해도 핵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일 수 있고요. 사람이나 상황을 보는 눈도 꽤 정확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괜히 여러분 앞에서 어설프게 행동하면 다 들킬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반전처럼 느껴져요. 부드럽고 편한 이미지였는데 막상 가까이 가면 생각보다 머리가 빠르고 사람 보는 기준도 분명한 사람이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펜타클 4번을 보면 왜 이성들이 여러분을 완전히 편하게만 느끼지 않는지도 보여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쉽게 내주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걸 뜻해요. 처음에는 상대 얘기를 잘 들어주고 편하게 대수더라도 정작 여러분의 속마음을 쉽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친절하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그 안까지 들어오는 사람은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는 편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호감이 생기면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이게 호감인가? 원래 아무한테나 좀 친절한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여러분은 한 번 마음이 상했거나 신뢰가 깨지면 다시 마음을 여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도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에는 조금 조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에게는 쉽게 허락되지 않는 사람의 매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들은요, 여러분을 보면 볼수록 은근히 더 궁금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다정한 분위기 때문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또 생각은 분명하고 마음의 문은 쉽게 열리지가 않으니까요. 결국 여러분은 이성들에게 부드럽지만 만만하지 않고 친절하지만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 그래서 가까이 갈수록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들이 왜 여러분에게 끌리는지, 여러분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매력이 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이 심판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쉽게 잊히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강력하게 사람을 홀린다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의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멀어지고 나니까 생각이 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봐도 문득 여러분과 했던 대화나 여러분이 보여준 모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특히 심판은 다시 돌아보고 재평가하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의 매력을 제대로 잘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도 나중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여러분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에게는 지나간 다음에 더 크게 느껴지는 여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에 있어도 5번을 보면 왜 그렇게 여러분이 쉽게 잊히지 않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이 카드를 보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만만하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상대가 선을 넘으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가까워진 이성들은 여러분에게 약간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어요. 좀 어설프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 내가 밀당한다고 계속 기다려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은근히 승부욕이나 자존심도 있는 분들 같아요. 누구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매달리기보다는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오히려 뒤돌아설 수 있는 강단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해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관계에서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만의 강한 인상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소도 10번을 보면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매력이 하나 있어요. 소도 10번은 보통 굉장히 힘든 경험이나 끝을 이야기하는 카드인데요. 매력을 보는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살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관계가 끝나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결국 그걸 딛고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오는 사람인 거예요. 한동안은 정말 힘들어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마음을 정하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끝났다고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는 결국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컵 퀸처럼 여리고 감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게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부드러움 안에 숨어있는 강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의 치명적인 매력은 사람을 한 번쯤 뒤돌아보게 만드는 힘에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좀 뭔가 달랐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거나 억지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당함이 상대에게 더 강한 인상을 남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만나는 순간보다 알아갈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봤을 때 더 가치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 그게 여러분만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 여러분과 인연이 이어질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러버스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 사람은 이성들에게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외적으로도 자기만의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호감형에 가까워 보여요. 웃는 모습이 좋다거나 옷을 센스 있게 입는다거나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일 것 같기도 해요. 대화를 할 때 상대에게 맞춰주기도 하고 처음 보는 사람과도 분위기를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연애 경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는 밝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여도 다음에 이 달 카드를 보면 속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달 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하고 감정적인 면이 있는 사람 같아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별거 아닌 일도 머릿속에서 여러 번 생각을 하거나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숨은 의미를 생각하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자기 감정이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마음이 생겨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맞나? 하면서 혼자 고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거는 과거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누군가에게 실망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런 영향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러버스에서 보였던 밝고 매력적인 겉모습과 달리 실제로 가까워지면 생각보다 여리고 섬세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타 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 나름대로 꿈이나 목표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 재밌게 살자 이런 타입이라기보다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언젠가는 이런 걸 이루고 싶다 하는 그런 그림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직업적으로도 본인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분야에서 자리를 잡고 싶어 할 수 있고요. 창작이나 콘텐츠, 디자인, 미디어 이런 것처럼 자기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온라인이나 IT처럼 인터넷과 관련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열어둘 수가 있어요. 또 자기만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한다고 따라하기보다는 자기 취향이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생각보다 자기 세계가 분명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완즈 나이트에서는 이 사람의 행동적인 성향이 확 드러나는데요. 이 사람 가만히 한 곳에서만 머물러 있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활동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여행이나 운동, 취미 활동을 좋아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곳에 가보거나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에도 되게 열려있는 편인 것 같아요. 다만 하고 싶은 게 생기면 확 빠지는 만큼 조금 즉흥적이거나 성격이 급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완즈 2번을 보면은 또 마냥 즉흥적으로만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카드를 보니까요, 이 사람 현재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완전히 만족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계속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직장을 옮길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지, 지금 있는 환경을 벗어나 볼지, 이런 것처럼 인생의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선택지가 놓여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직이나 독립, 새로운 도전처럼 앞으로의 생활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나 다른 지역에 관심이 있거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완즈 나이트와 완즈 2번이 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곳에 안주하기보다는 계속 자기 가능성을 넓혀가고 싶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컵 페이지를 보니까 또 다른 반전이 보이는데요. 이 사람 연애에서는 생각보다 순수하고 귀여운 면이 있는 사람 같아요. 앞에서는 활동적이고 자기 꿈도 있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사람으로 나는데, 막상 누군가를 진짜 좋아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솔직해질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은근히 장난을 많이 친다거나 별거 아닌 이야기도 계속 나누고 싶어 하고요. 상대가 보여준 메시지 하나에 기분이 좋아지거나 작은 표현에도 의미를 크게 두는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자기 일도 잘하고 되게 어른스럽게 보이는데 연애를 하면 애교가 생기거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관심 받고 싶어 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앞에 이 달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의 반응에 조금은 예민할 수는 있어요. 연락이 평소보다 늦거나 말투가 달라지면 혼자서 나 무슨 일 있나 하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한번 전체적으로 모아보자면요. 이 사람 이 러버스처럼 외적으로 호감도가 높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고요. 달 카드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감정이 섬세하고 혼자 생각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스타 완즈 나이트를 보면 자기만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경험을 직접 해보려는 행동력도 있고요. 또 완즈 2번처럼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연애에서는 의외로 순수하고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과 이어질 이 사람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 밝고 자유롭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어서 연애도 능숙할 것 같은데 실제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새로운 경험을 좋아해서 함께 있으면 정적인 느낌보다는 활기차고 재미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겉으로 보이는 자신감과 달리 내면에서는 확신이 부족해지거나 혼자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도 있어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의외로 여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자유롭고 당당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생각보다 솔직하고 귀여워지는 사람, 그런 반전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이어질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에 가장 크게 끌리고 어떤 계기로 마음이 깊어지게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소드 5번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 의외로 여러분의 조금은 까다롭고 만만하지 않은 모습에 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맞춰주기보다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이 사람 눈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 자체가 앞에서 나왔듯이 어느 정도 인기도 있고 사람을 대하는 데에도 익숙한 사람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에게 쉽게 넘어오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이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게 어느 정도 보이는데 여러분은 사양처럼 반응해 주지도 않고 뭔가 이 사람이 장난스럽게 던질 말을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하게 받아치거나 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의 승부욕처럼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지?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여러분을 더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이 펜타클 4번을 보면 이 사람의 호기심이 더 커지는 게 보입니다. 이 카드에서는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모습이 이 사람 마음을 더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소드 5번처럼 만만하지 않아서 신경이 쓰였다면 좀 더 알아갈수록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주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얻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조금 특별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자기 이야기를 전부 꺼내놓는 게 아니라 친해질수록 조금씩 자기 개인적인 얘기 해준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모습을 자기에게 보여주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이 사람 마음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나한테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특히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쉽게 정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본인에게 보여주는 작은 관심이나 표현 하나도 이 사람에게는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절제 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 마음을 정말 깊게 만드는 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카드를 보면요. 결정적인 포인트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과 자연스러운 조화예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만만하지 않아서 궁금했고 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서 더 알고 싶어 했다면 가까워진 이후에는 정말 여러분과 있으면 생각보다 너무 편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거나 서로 생각이 다를 때 무조건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적당히 맞춰주는 그 모습이 크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은 앞에서 이 달 카드처럼 생각도 많고 감정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차분함이나 안정적인 태도가 굉장히 큰 매력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머릿속이 복잡할 때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면 생각이 좀 정리가 된다거나 기분이 안 좋았다가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절제는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취향이나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도 이상하게 대화가 잘 통하고 함께 있을 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잘 채워지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 순간 이 사람도 여러분을 단순히 매력적인 사람 그 이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처음부터 편하고 쉬운 사람이라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알아가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라서 끌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가까워졌는데 막상 여러분 안쪽으로 돌아와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궁금한 사람에서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 그게 이 사람의 감정이 가장 깊어지는 결정적인 포인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떤 계기로 가까워지게 될지, 그리고 이 인연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앞으로의 관계 흐름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완즈 킹이 나왔는데요.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데에는 누군가의 적극적인 행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마음만 가지고 바라보는 관계라기보다는 한쪽에 먼저 관심을 표현하고 만나자고 제안을 한다거나 연락을 이어가면서 관계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특히 앞에서 이 사람 기본적으로 행동력이 있는 사람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는 일이나 사회생활과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이나 업무처럼 서로 무언가를 함께하는 환경에서 접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모임이나 취미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처음엔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그중 한 사람이 상대의 관심을 가지면서 개인적인 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요, 이 관계가 우연히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쪽에서 이 사람 알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펜타클 에이스가 나오면서 그 관심이 실질적인 기회로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 카드는 단순히 뭐 좋다, 설렌다 이런 감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관계가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카드거든요. 연락만 주고받던 사이라면 실제로 만날 약속을 잡게 될 수 있고요. 친구나 지인처럼 알고 지내던 사이라면 둘이 따로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이성으로 알아가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 펜타클 에이스는 현실적인 접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소개를 받거나 직장 일 때문에 만나거나 취미나 모임처럼 실제 생활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가능성도 커 보여요. 그리고 이 관계 자체도 애매하게 흘러가기보다는 딱 어느 순간에 우리 한번 만나볼래? 하고 현실적인 시작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썸이 있는 분들이라면 실제 연애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카드로 볼 수 있고요. 이미 연애 중인 분들이라면 두 사람의 관계를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완즈 나이트를 보면 이 관계가 시작된 이후에는 속도가 꽤 빨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확실한 설레임과 열정이 보여요. 한번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연락도 빠르게 늘어나고 만나는 횟수도 늘어나면서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확 가까워지는 거예요. 둘이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같이 여기저기 다니고 새로운 걸 해보면서 친해지는 모습도 강해요.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거나 여행을 가거나 취미나 활동을 함께 하면서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면 초반에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서로 보고 싶어 하고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음에는 뭐 할지 계속 계획하면서 관계가 활기차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카드는 열정이 강한 만큼 속도가 너무 빨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관계를 빠르게 진전시키면 서로가 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뜨거운 에너지를 적당히 조절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에 이 인연은 서로 좋아하면서 좀 애매하게 머무는 관계보다는 실제 연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인연으로 보여요.
특히 누군가가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좀 훨씬 빠르게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두 사람 모두 초반에 설레임에 너무 빠르게 달려가기보다는 서로의 현실적인 모습까지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여요. 그렇게 속도만 잘 맞춰간다면 실제 삶 안에서도 서로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조언점으로 우리는 하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앞에서 여러분 굉장히 단단한 사람으로 나왔잖아요. 상처를 받아도 결국 혼자 이겨내고 쉽게 누군가에 기대거나 마음을 전부 내어주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요,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계속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는 조금씩 내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누가 더 좋아하는지, 누가 더 먼저 연락하는지, 누가 더 많이 표현하는지를 계속 따지기 시작하면 사랑이 어느 순간 경쟁처럼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이 카드는 그런 계산보다는 우리는 서로 다른 편이 아니라 같은 편이다 라는 마음으로 관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대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면 혼자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때로는 상대에게 기대도 해보고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도 조금씩 보여주세요. 좋은 사랑은 누군가에게 나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던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세상을 좀 더 넓혀가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카드 리딩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슈퍼땡스, 하이프 모두 부탁드리고요. 좀 더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개인 상담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편을 되어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면서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떤지 살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러버스가 나왔는데요. 일단 여러분은 이성들이 봤을 때 호감형이라는 느낌을 주는 분들인 것 같아요. 외적으로도 자기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옷을 입거나 꾸미는 데 있어서도 너무 과하게 힘을 주기보다는 본인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잘 알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표정이나 말투에서도 좀 비교적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표정이나 말투에서도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니까 뭔가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성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주변에 사람이 좀 있을 것 같다. 이성에게 되게 인기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이미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에 이 행맨으로 넘어가면 처음에 보였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나타납니다. 이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을 알면 알수록 쉽게 파악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러버스처럼 밝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굉장히 편한 사람인가 했는데 막상 조금 얘기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걸 여러분은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별 관심 없는 거에 혼자 깊게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되게 생각이 독특하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행매는 멈춰서 관찰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다가도 어느 순간 조용히 주변을 지켜보고 있다거나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얘기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성들이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는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좀 더 알아가게 되면 생각보다 속을 다 보여주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완즈 8번에서 또 한 번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카드를 보면요. 여러분은 행동이나 말이 꽤 빠르고 시원시원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생각할 때에는 충분히 생각을 하지만 한번 결정하고 나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편으로 보이는 거죠. 연락을 할 때에도 빙빙 돌려서 얘기하기보다는 필요한 말을 바로바로 하거나
약속을 잡을 때에도 애매하게 말하기보다는 날짜나 시간을 빠르게 정하는 스타일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여러분을 일 처리가 빠르다거나 답답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활 자체도 조금 바빠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일도 하고 취미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좀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한가하다기보다는 자기 생활이 확실하게 있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란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도 자기만의 생각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않고 빠르게 움직일 줄 아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이성들에게는 마냥 조용하거나 마냥 활발한 그 한 가지 이미지로 정의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모습이 보이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들이 여러분에게 왜 끌리는지, 여러분만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매력이 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컵 나이트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은근히 설레게 하는 감정적인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잘 캐치를 한다거나 적절한 순간에 기분 좋은 말을 건넬 줄 아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가 별 생각 없이 했던 말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한번 언급해 준다거나 힘들어 보일 때 굳이 캐묻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챙겨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나한테 관심이 있나? 하고 괜히 한번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평소처럼 대해준 건데 상대는 그 작은 친절이나 다정한 말투를 혼자 오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컵 나이트는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뭔가 화려하다기보다는 표정이나 말투, 약간 사소한 부분에서 묘하게 사람을 설레게 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첫 번째 매력은요, 대놓고 사람을 유혹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상대의 감정을 건드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이 완즈 에이스에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 카드를 보면요, 여러분에게는 생각보다 굉장히 뜨겁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부드럽고 감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무언가에 푹 빠져 있을 때는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직접 해보고 재밌는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평소엔 잘 몰랐는데 가까워지니까 생각보다 열정도 많고 장난기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완즈 에이스는 이성적인 끌림도 굉장히 강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순간적인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갑자기 상대가 여러분을 이성으로 확 의식하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평소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이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차분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생각보다 적극적이라거나 평소엔 잘 웃다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때 눈빛이 좀 달라지는 것처럼요. 그런 반전이 상대에게는 굉장히 강한 자극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완즈 3번을 보니까 여러분의 매력은 단순히 설렘이나 이성적인 끌림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카드를 보니까 이성들은 여러분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에도 굉장히 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는 게 인생의 전부인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연애와는 별개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어 하고, 새로운 경험에도 비교적 열려 있고요. 한 곳에 계속 머물기보다는 자기 삶을 조금씩 넓혀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들이 여러분을 보면 단순히 예쁘다, 괜찮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자기 일이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뭔가 해보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달라진다거나, 실제로 계획했던 걸 하나씩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 자체가 더 멋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라면 나도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의 치명적인 매력은 이 부드러움과 뜨거움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정하고 기분 좋은 사람이라서 가까이 가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자기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게 분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은 연애 상대로만 매력적인 게 아니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삶도 재밌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까지 갖게 만들 수가 있고요.
결국 여러분은 마음을 설레게 하면서 동시에 계속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생동감, 그게 여러분이 이성들에게 쉽게 잊히지 않는 가장 큰 매력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결국 인연이 이어질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컵 9번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 기본적으로 자기 삶을 꽤 잘 즐길 줄 아는 사람 같아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만 행복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혼자서도 자기 시간을 잘 보내고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 여행처럼 자기만의 즐거움을 잘 챙기는 사람인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무조건 많이 벌어야 돼 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자기 생활 기반이 잡혀있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에서도 상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다만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시간이 길다면 조금 자기 중심적으로 보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혼자서도 잘 지내다 보니까 굳이 불편한 관계까지 참고 유지하려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에 이 컷 페이지를 보니까 이 사람이 마냥 자기중심적이고 무심한 사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 카드는요, 이 사람의 순수하고 감성적인 면을 나타내요. 이 사람 겉으로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자기 생활을 즐기는 사람인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생각보다 귀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사소한 연락에도 기분이 좋아지고 별거 아닌 이야기도 계속 나누고 싶어 할 수 있고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장난을 치거나 은근히 관심받고 싶어 하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감수성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 영화나 음악처럼 감정을 건드리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의외로 로맨틱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유 있고 어른스러운 사람으로 보이다가 가까워지면 생각보다 되게 순수하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펜타클 8번에서는 이 사람이 현실에서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 자기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 같아요. 맡은 일을 대충 끝내기보다는 제대로 해내려고 하고 어느 한 분야를 꾸준히 파고들면서 자기 실력을 만들어가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기술직이나 전문직처럼 자기 능력이 중요한 분야일 수도 있고 디자인이나 제작처럼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직장인이라면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요. 무엇보다 노력 없이 결과만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원하는 게 있으면 시간을 들여서라도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자기 일은 놓치지 않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지 퀸이 나오면서 이 사람의 외적인 분위기나 존재감이 좀 더 강하게 보여요. 이 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은근히 눈에 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화려하게 생겼다는 뜻은 아니고요. 표정이나 말투, 행동에서 자신감이 느껴지거나 자기 스타일이 분명한 사람이란 거예요. 외적으로는 자기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는 편일 수가 있고요. 옷이나 헤어스타일에서도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게 뭔지 알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있을 때 소극적으로 뒤로 빠지는 스타일은 아니고 필요한 순간에는 자기 의견도 이야기하고 분위기를 이끌 때에는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 사람을 밝고 당당한 사람, 자기 매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이 소드 페이지가 나오면서 실제 성격이 생각보다 좀 더 신중해 보입니다. 이 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 호기심도 많고 사람을 굉장히 잘 관찰하는 사람 같아요. 새로운 정보나 이야기를 접하는 걸 좋아하고요. 궁금한 게 생기면 직접 찾아보니까 대화를 해보면 아는 것도 많고 관심사가 다양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사람을 만날 때에는 조금 경계심이 보이는데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실제 행동은 어떤지, 앞뒤가 맞는지도 은근히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을 쉽게 믿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켜보고 판단하는 편이에요. 연애에서도 상대의 연락이나 말투처럼 작은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일 수 있고요. 조금 예민해서 혼자 생각이 많아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의 데스 카드는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카드 같아요.
이 데스는 실제로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시기가 끝나고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큰 변화를 이야기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인생에서 뭔가 하나를 크게 정리하고 있는 시기일 수가 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고요. 뭐 이직이나 이사, 독립처럼 생활 환경 자체가 달라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오래 이어온 인간관계나 과거 연애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지금 예전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시점에는 이전보다 삶이나 연애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과 이어질 이 사람은요, 자기 생활도 잘 꾸리고 자기 일에도 욕심이 있어서 누군가의 기대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자신감도 있고 여유가 있어서 굉장히 단단해 보이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생각보다 순수하고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반전도 있고요. 특히 지금 인생에서 꽤 중요한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이나 사랑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도 새롭게 정리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과거의 방식은 내려놓고 이제는 자신에게 정말 잘 맞는 삶과 관계를 선택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이어질 인연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에 가장 크게 끌리고 어떤 계기로 마음이 깊어지게 될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컵킹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 가장 먼저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대 이야기를 들어줄 때 무조건 맞장구만 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순간에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가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모습이 있거든요. 특히 앞에서 이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고 주변을 많이 살피는 사람으로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감정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는 여러분의 태도가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상대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과하게 걱정하거나 해결하려고 들기보다는 그럴 수 있겠다 하고 한번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내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컵킹은 감정적으로 흔들려도 겉으로는 중심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 상황에서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입장까지도 어느 정도 좀 배려하고 이해해보는 모습에 크게 끌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호감이었다가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생각보다 깊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완주 6번에서 여러분의 또 다른 모습이 이 사람 마음을 움직여요. 이 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나 무언가를 잘 해내는 모습에도 굉장히 크게 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기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엄청난 성공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뭔가를 꾸준히 노력해서 결과를 내는 모습, 무언가를 잘했을 때 당당하게 기뻐하는 모습도 포함이 돼요. 특히 여러분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장면이 이 사람에게는 꽤 인상적으로 남을 수 있어요. 아, 나만 괜찮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생각보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스스로 작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내 생활을 잘 해나가면서 자기 자리에서 빛나는 모습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선 컵킹에서 사람으로서의 깊이를 느꼈다면 완주 6번에서는 여러분 자체에 대한 존중과 자부심 같은 감정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완주 8번을 보니까 이 사람 마음이 확 깊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보이는데요. 이 카드는 대화와 소통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깊어지는 결정적인 계기는 둘 사이의 연락이나 대화가 어느 정도 확 늘어나는 걸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가끔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일 연락을 하게 된다거나 한 번 대화를 시작하면 몇 시간씩 대화가 이어질 수가 있고요. 특히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서로 답장하는 템포가 맞거나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완즈 8번은 갑작스러운 만남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하게 약속이 잡힌다거나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갑자기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여러분을 천천히 알아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먼저 연락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감정의 속도가 갑자기 확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단순히 뭐 설레고 예뻐서, 뭐 멋져서 좋아하는 것보다는 뭔가 믿을만하고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깊게 빠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람에게는 마음 편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나도 뭔가 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자극까지 주는 여러분의 모습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연락하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 일상 안에 두고 싶은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리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떤 계기로 가까워지게 될지, 그리고 이 인연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관계 흐름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완즈 2번이 나왔는데요. 두 사람은 처음부터 확 가까워진다기보다는 서로를 어느 정도 지켜보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알게 됐을 때부터 아예 관심이 없는 관계는 아닌데 서로 좀 잘 맞을까? 좀 더 알아가 봐도 괜찮을까? 하면서 가능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완즈 2번은 내가 익숙했던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원래부터 가까운 사이였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생활권이나 직업, 취미를 가지고 있다가 연결될 수 있고요. 여행이나 모임,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서 평소에는 만나기 어려웠던 사람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온라인이나 장거리처럼 처음부터 물리적인 거리가 조금 있는 관계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 사람에게 데스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직이나 이사, 새로운 환경처럼 삶의 변화가 생기는 과정에서 여러분과 접점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럽게 알아가지만 어느 순간 둘 다 상대를 계속 의식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에 이 완주 5번에서 이 관계가 마냥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이 카드를 보면요,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 모두 자기 생각이 어느 정도 분명하다 보니까 사소한 의견 차이가 생기거나 서로 장난스럽게 티격태격 하면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랑 안 맞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계속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상하게 신경 쓰이는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완주 5번은 경쟁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이성이 끼어있는 상황도 가능하고요. 여러분이나 상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은근히 경쟁 구도가 생긴다거나 주변 사람들의 관심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더 의식하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아직 관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가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건지 확신이 안 생기니까 좀 질투가 나거나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카드가 꼭 관계가 틀어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오히려 서로 부딪혀보면서 이 사람 이런 부분에서 나랑 다르구나. 이런 걸 현실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에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완즈 7번을 보니까 이 관계는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끝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완즈 7번은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지키는 카드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번 마음을 확인하고 나면 생각보다 쉽게 상대를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주변 상황이 방해한다거나 서로의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든 순간이 생겨도 그래도 나는 이 관계를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남는 거예요. 특히 주변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는 자기 마음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고요. 장거리나 바쁜 일정처럼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시간을 맞추거나 방법을 찾아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완즈 7번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유지가 되는 관계는 아니에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기보다는 둘이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지속 여부는 결국 서로가 얼마나 이 관계를 지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인연은 처음부터 모든 게 맞아서 편하게 이어지는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맞춰가면서 점점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는 관계에 가까워 보여요.
오히려 중간에 한 번씩 부딪혀 보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게 되고 그럼에도 함께하고 싶은지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강한 끌림만으로 유지가 되는 관계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나는 이 사람 한번 선택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남느냐가 중요한 인연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그때마다 서로를 포기하기보다는 같은 방향을 선택한다면 쉽지 않아도 생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는 관계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조언점으로 여유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너무 빨리 관계의 답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궁금해지잖아요. 이 사람도 날 좋아하게 되는 걸까? 결국 우리 사귀게 될까? 이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런 답을 빨리 확인하려고 할수록 상대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조급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 관계 흐름에서 중간에 서로 부딪히거나 상황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도 있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안 맞나 봐.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없나 봐 하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관계라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 당연히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상대의 속도와 내 속도가 항상 같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더 애를 쓰거나 관계를 빨리 만들기보다는 여러분도 천천히 이 사람이 정말 나랑 잘 맞는 사람인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이어질 인연이라면 결국 서로에게 맞는 속도를 찾게 될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슈퍼땡스, 하이프 모두 부탁드리고요. 좀 더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서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개인 상담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이 사랑의 결과를 서두르기보다는 서로를 알아가는 모든 순간을 충분히 즐기길 바라면서 3번 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들이 보는 여러분의 이미지가 어떤지부터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컵 4번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이성들이 봤을 때 조금 무심하고 쉽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거나 관심을 보여도 반응이 크게 나오는 타입처럼 보이지 않고요. 좋다고 해서 티를 확 내는 것도 아니고 별로라고 해서 바로 싫은 내색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이성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반응을 읽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원래 좀 무덤덤한 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여러분은 굳이 나서서 관심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할 걸 하거나 편한 사람들과 조용히 이야기하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컵 4번은 이미 자기 안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카드이기도 해서 아무 제안이나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요. 누가 다가온다고 해서 바로 호응을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나 하고 한번 지켜볼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조금 시큰둥하다거나 관심을 얻기 어려운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저스티스에서 그 무심해 보이는 이미지가 좀 더 분명한 이유를 보여줘요. 이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기준이 굉장히 분명해 보이는 사람 같아요. 좋고 싫음도 어느 정도 확실하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태도를 바꾼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예의나 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아무나 만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외적인 이미지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이 강할 수 있어요. 너무 화려하고 과하게 꾸민 이미지보다는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알고 있고 옷차림이나 말투에서도 정돈된 느낌을 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에도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좋은 건 좋은 거라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해지기 전에는 조금 차갑거나 깐깐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가볍게 보이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감이 있는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펜타클 에이스가 나오면서 여러분의 이미지에 현실적인 안정감이 더해집니다. 이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은 이성들에게 생활이 비교적 안정돼 있고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자기 일이나 돈 관리, 생활 습관처럼 현실적인 부분을 대충 하지 않은 느낌이 있고요.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내 생활은 내가 잘 꾸려가는 사람이란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을 것 같고 미래에 대한 계약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카드는요, 전체적으로 단정하고 건강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과하게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이성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보면서 연애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겠다. 자기 삶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접근하기보다는 여러분을 만나려면 어느 정도 진지한 태도로 다가가야 할 것 같은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성들이 봤을 때 굉장히 들뜨거나 쉽게 휩쓸리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 기준과 내 생활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아무 관계나 시작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무심하거나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자기 삶을 제대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단단함이 있고요. 그래서 이성들에게는 가볍게 다가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진지한 태도로 접근해야 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성들이 왜 여러분에게 끌리는지, 여러분만이 가진 치명적인 매력이 뭔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행맨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에게는 남들과 조금 다른 결이 있는 것 같아요. 유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한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한다고 해서 나도 좋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기준도 그렇고 연애나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그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남들은 그냥 지나친 부분을 여러분은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이성들에게는 묘하게 궁금증을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특이하네 싶다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생각하는 방식이 참 재미있다. 더 이야기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첫 번째 매력은 한 번에 다 파악되지 않는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이 운명의 세로바퀴를 보면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이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은 알아갈수록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사람 같아요. 처음 봤을 때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는데 가까워질수록 이런 면도 있었어? 싶은 순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는 차분하고 무덤덤해 보였는데 친해지면 생각보다 장난기가 많을 수도 있고요. 조용한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거 할 때에는 굉장히 적극적이라던가 계획적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여행 떠나는 모습처럼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몇 번 만나고 나면 다 알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모습이 계속 나오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카드는 타이밍의 카드이기도 하잖아요.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알고 지내던 사람이 어떤 순간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갑자기 이성으로 의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하면서 여러분을 보는 그런 시선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이 펜타클 8번에서는 이런 반전과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현실적인 매력이 하나 더 보여요. 이 카드를 보니까 이성들은 여러분이 자기 일을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에도 굉장히 끌리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꾸준히 해내고 부족한 게 있으면 배우면서 자기 실력을 만들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일하거나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평소와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무심하고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자기 일 앞에서는 굉장히 진지해진다거나 좋아하는 분야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펜타클 8번은 하루아침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생활 자체도 사실은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결과일 가능성이 커요.
상대가 처음에는 그런 걸 몰랐다가 여러분을 알아갈수록 아,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구나. 이런 거 알게 되는 거죠. 그 순간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여러분이란 사람 자체를 다시 바라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치명적인 매력은요, 처음 봤을 때 그 이미지 하나로는 절대 설명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다른 모습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게 억지로 만든 그런 꾸며진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로 가진 여러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호기심으로 접근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 정말 알면 알수록 괜찮다 하면서 여러분을 새롭게 보게 될 수 있고요. 결국 볼수록 새롭고 알아갈수록 사람 자체의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그게 여러분만이 가진 가장 강한 매력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결국 인연이 이어질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펜타클 10번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그때그때 재미있게 사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안정적인 직업이나 경제적인 기반, 편안한 가정처럼 현실적으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회사나 조직에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가족 사업이나 금융, 부동산처럼 돈이나 자산과 관련된 분야에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집안이나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연애도 그냥 지금 좋으면 된다는 식보다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수록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편이에요. 외적으로도 튀는 느낌보다는 깔끔하고 안정적인 분위기가 있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생활이 잘 잡혀있는 사람 같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 소드 2번을 보면 이 사람이 모든 면에서 확신 있게 움직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 결정을 내릴 때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 같아요. 무언가를 선택할 때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직업을 바꾸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한번 선택하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일수록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에서는 침착하고 감정 기복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계속 비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갈등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누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좀 한 발 물러나서 생각을 정리하는 편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신중함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이 소드 3번을 보니까 과거 경험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 이 과거의 사람 때문에 크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 꼭 연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번 질문이 인연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 연애에서 뭐 실망이나 이별을 크게 겪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믿었던 사람에게서 실망을 했다거나 정말 좋아했던 사람과 좋지 않게 끝났다거나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관계를 포기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에게 마음이 생겨도 예전처럼 감정만 믿고 쉽게 뛰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소드 2번에서 계속 고민하고 재보는 모습도 어쩌면 또 같은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컵 6번을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과거라는 키워드가 한 번 더 강하게 들어와요. 이 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 추억이나 오래된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예전에 친했던 친구들과 오래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과거에 좋았던 순간들을 자주 떠올리는 편일 수가 있어요. 연애에서도 새로운 사람에게 확 빠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알고 지낸 사람, 함께 지낸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성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인연 자체가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일 가능성도 열어둘 수가 있어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나 친구, 과거에 잠깐 인연이 있었던 사람일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 과거에 연애했던 사람이 다시 등장하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 컵 6번 한정만으로 무조건 구패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사람과 쌓아온 시간과 정을 쉽게 버리지 않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 완즈 8번을 보니까 평소에는 신중한 이 사람에게도 의외의 면이 있어요. 이 완즈 8번은요, 필요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카드예요. 평소에는 이것저것 고민도 많이 하지만 어느 순간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행동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일에서도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편이고, 연락이나 소통도 필요한 상황에서는 좀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생활 자체가 바쁜 사람일 수 있어요. 업무량이 많거나 출장이 잦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환경에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생각보다 속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컵 5번에서 이 사람의 현재 감정 상태가 좀 더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이 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 지금 무언가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아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앞에서 이 소드 3번과 컵 6번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관계나 선택에 대해서 그때 내가 좀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연애가 아니더라도 놓쳐버린 기회나 잘 되지 않았던 어떠한 일처럼 자기 인생에서 아쉽게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다만 과거에 완전히 갇혀 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일상을 잘 살아가면서 가끔씩 그 아쉬움을 돌아보는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안정적이고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가까워지면 생각보다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모아보면요. 이 사람 현실적인 안정과 미래의 기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비교적 자기 생활이 잘 잡혀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선택일수록 쉽게 결정하지 않고 충분히 생각한 뒤에 움직이는 신중한 성향이 보이고요. 또 과거의 사람이나 어떠한 관계로 인해서 크게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컵 6번에서는 오래된 인연이나 함께 쌓은 시간, 추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또 완즈 8번처럼 평소에는 신중하지만 확신이 생긴 뒤에는 굉장히 빠르게 행동하는 면도 있고요. 마지막 컵 5번에서는 현재도 마음 한편에 지나간 일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를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과 이어질 이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삶도 잘 꾸려놔서 별다른 고민이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마음속에 꽤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을 알기 어렵거나 결정이 느린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자기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의외로 굉장히 빠르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가벼운 관계보다는 이제는 정말 자기 삶 안에 오래 남을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이어질 인연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에 가장 끌리고 또 어떤 계기로 마음이 깊어지게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이 데빌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강한 이성적인 끌림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괜찮다 정도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묘하게 시선이 가고 한번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특히 앞에서 여러분이 이성들에게 조금 무심하고 쉽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이 사람에게는 더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고 관심을 끌려고도 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 데빌은요, 외적인 끌림도 강한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외모나 분위기, 표정이나 눈빛처럼 굉장히 본능적인 부분에서 확 끌릴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평소에는 단정하고 차분한데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거나 가까이서 봤을 때 생각보다 훨씬 이성적인 매력이 강하다고 느끼면서 확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이상하게 좀 신경이 쓰인다라는 느낌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에 이 소드 8번을 보면 재밌는 게 이렇게 강하게 끌리면서도 이 사람이 쉽게 다가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카드를 보니까요, 여러분이 좀 쉽게 틈을 보여주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이 사람 마음을 더 크게 흔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대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좀 티가 안 난다거나 누군가가 다가온다고 해서 바로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아니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나한테 마음이 없나? 괜히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혼자 고민하면서 계속 여러분을 의식을 하는 거죠. 특히 앞에서 이 사람 원래도 신중하고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이 생겨도 좀 처음부터 막 적극적이기보다는 좀 감정을 누르고 여러분의 반응을 계속 살펴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을 접으려고 할수록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여러분이 쉽게 잡히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지막 컵 3번에서 이 사람의 마음이 확실히 깊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카드를 보니까 이 결정적인 계기는 의외로 좀 거창한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과 정말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순간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을 좀 어렵게 생각했던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너무 편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밝은 모습을 보게 될 수 있고요. 같이 밥을 먹거나 취미나 모임처럼 부담 없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자기한테만 보여주는 편한 모습이나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확 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강하게 끌려서 신경이 쓰였다면 이때부터는 여러분과 있으면 정말 재밌고 좋다는 감정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갖고 싶은 사람, 궁금한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만나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으로 감정이 바뀌면서 마음이 훨씬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깊어지는 계기는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느 순간 좀 기다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본인도 이 감정이 단순한 호감인지 잠깐의 끌림인지 확실하지 못했을 수는 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얘기해보고 싶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자기 일상에 끼워 넣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도 내가 여러분을 생각보다 참 많이 좋아하고 있구나 하고 자기 마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떤 계기로 가까워지게 될지, 그리고 이 인연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관계 흐름도 함께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완즈 나이트가 나왔는데요. 두 사람은 어느 순간 갑자기 관계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처음부터 천천히 가까워진다기보다는 어떤 계기가 생긴 이후부터 연락이나 만남이 빠르게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 이 카드는 활동이나 이동이 많은 카드이기 때문에 여행이나 모임, 취미 활동처럼 평소와 다른 곳에서 인연이 연결될 수 있고요. 새로운 장소에 가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앞에서 이 사람은 생각이 많고 신중하지만 한번 마음을 정하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실제 관계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어도 지켜만 보다가 어느 순간 먼저 연락을 자주 한다거나 만나자고 적극적으로 막 제안을 하면서 갑자기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에 러버스가 나오면서 이 관계가 단순히 재미있는 만남에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이 러버스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신호 같은데 이거는 서로에게 끌리는 의미도 있지만 관계 흐름에서는 결국 서로를 선택하게 되는 순간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만나고 연락하면서 가까워졌는데 어느 순간 두 사람 모두 우리 그냥 친구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히 러버스는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느끼는 카드라서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관계보다는 서로에게 호감이 생기는 흐름이 강해요. 다만 이 사람 앞에서는 좀 중요한 선택 앞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마음이 생겼다고 딱 바로 연애를 시작하기보다는 이 사람 진짜 만나도 괜찮을까? 이번에 제대로 만나고 싶은데 하면서 한 번은 진지하게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 러버스가 나왔다는 건요. 그 고민 끝에 여러분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컵 2번이 나오면서 그 선택이 실제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이 카드는요. 이번 관계 흐름에서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서로 마주보고 컵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요.
썸을 타고 있는 분들이라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실제 연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연애 중인 분들이라면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더 깊어지는 방향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컵 2번은 관계의 균형도 중요해요. 한 사람만 받아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고 내가 표현하면 상대도 표현하고 내가 다가가면 상대도 나에게 다가오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람 만나면서 나만 이 관계를 끌고 가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서로 비슷한 만큼 마음을 주고받는 안정감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앞에서 이 사람 과거의 상처나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이번에는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확인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고요. 당장 결혼까지 확정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두 사람이 실제 연인으로 자리 잡고 서로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흐름이 굉장히 강한 조합입니다. 결국에 인연은요, 처음에는 예상보다 빠르게 불이 붙지만 단순히 뜨겁게 시작을 했다가 금방 식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서로를 알아갈수록 좀 자연스럽게 관계가 진지해진 쪽에 가깝고요. 특히 러버스와 컵 2번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좀 두 사람이 서로를 선택하고 같은 마음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 힘이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래서 이번 인연은 썸이나 애매한 관계에서 끝나기보다는 실제 연애로 이어지고 서로에게 꽤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인연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조언점으로 이 부담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너무 어렵고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관계가 잘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도 자꾸 예전의 경험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이번에도 결국 똑같아지면 어떡하지? 내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까지 미리 걱정하면서 스스로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이어질 이 사람도 마음속에 지나간 관계에 대한 어떠한 상처, 아쉬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두 사람 모두가 과거의 짐까지 들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 않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그리고 상대방의 상처를 내가 전부 치유해줘야 한다거나 관계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참고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좋은 관계는 한 사람이 애써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서로 자기 몫의 감정을 책임지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지금 좋은 순간에는 충분히 좋아하고 함께 했을 때 행복하다면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세요. 사랑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니라 함께 할수록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슈퍼땡스, 하이프 모두 부탁드리고요. 좀 더 개인적인 상황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개인 상담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난 사랑의 무게는 내려놓고 서로에게 편함이 되어주는 즐거운 인연을 만나시길 바라면서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